자, 안녕하세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셨던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붓다로드, 붓다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기원정사의 건립. 이제 보통 중림정사와 기원정사를 이대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림정사는 마가다국 왕사성에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원정사는 코살라국의 사위성에 있었던, 그러니까 불교의 이대 거점이에요. 그리고 중림정사에 가면 터도 너르고 유적들도 많이 있죠. 지난 시간에 사리불하고 그 다음에 급구속장자가 만나서 이제 사리불이 어떻게 보면 공사를 전체를 진행하는 책임자가 되고, 급구속장자가 먼저 출발해서 사리불이 오기 전에 거기를 어떻게 단도리를 해놓으면 사리불이 거기를 가면서 차곡차곡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이게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 라자그리아에서 여기에서부터 이 슈라바스티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옵니다. 상당히 많이 갔을 걸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있고 국경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뭐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거든. 인도 지도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지도면 상당히 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슈라바스티에 왔고, 그 슈라바스티가 어떤 도시냐면, 슈라바스티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슈라바스티를 신라벌라라고 번역해요. 음역입니다. 음역. 신라벌라 혹은 슈라바스티인데, 지금은 슈라바스티인데 사위성 이거는 이제 번역이고, 진짜 슈라바스티인지는 몰라요. 그 당시 발음이겠지. 그 당시 발음에 비슷한 게 신라벌라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신라벌이라고도 나옵니다. 신라벌.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설화벌이 나왔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그리고 이 벌은 여기서 설화벌에서 벌은 벌판이라는 뜻이에요. 너른 평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설화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 설화벌 혹은 신라벌라에서 신라가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거든. 신라가 왜 신라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잘 몰라.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최치원은 계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불교의 계율. 이게 한 단어 아닙니다. 두 단어입니다. 동아시아에서만 한 단어로 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도덕법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도덕법은 한 단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은 자율성인 거고 법은 강제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개에 해당하는 게 인도말 시라고요. 율에 해당하는 게 비나야입니다. 그래서 이 시라에서 신라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게 최치원입니다.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말했으면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을 건데, 최치원은 연대가 신라 사람이 신라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런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신라 사람이, 그것도 불교인도 아니고 유교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또 지증왕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냐면, 지증왕 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지증왕이 누구예요? 독도, 울릉도, 독도.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지리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그래서 지증왕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우상국을 정벌할 때, 울릉도를 정벌할 때 나무로 뭐 사자 모양을 깎아가지고 뭐 겁을 줘서 이렇게 했다더라. 이사부, 신라장군 이사부 치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렇게 치하에서 땅 속에서 웃으면 입에 흙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때 정벌했었던 게 이사부고 그게 지증왕이잖아. 근데 지증왕 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덕업유신 망나사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덕업을 널리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사방을 다 망라해서 땅을 넓히겠다. 그래서 그 덕업유신 망나사방에서 신라를 취했다라는 썰도 있어요. 썰도. 근데 거짓말일 거고요. 왜냐하면 저 신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면 신라 설화벌하고 관련되거든. 설화벌, 신라벌, 설화벌, 신라벌, 신라벌, 신라 이렇게 갔을 거거든. 그래서 저거는 한자 말이 아니고 우리 전통 말일 거예요. 한자가 일반화되기 전 말일 거예요. 그리고 그 기원을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 서로들 다. 그래서 하나는 슈라바스트에다가 붙이고 하나는 개에다가 붙이고 하나는 한자에 붙이는 거야. 한자에 붙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신라벌라예요. 놀랍게도 신라벌라가 유력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지분이 큰. 정답을 아느냐? 몰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래를 잘 알 수 없는 어떤 명칭. 그리고 그 명칭이 왜 됐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니까 말을 이제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그냥 써왔던 거예요. 그런데 뭐 어머니, 왜 어머니냐? 잘 모르죠. 그런데 누가 막 설명을 해달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비슷한 말 같은 걸 막 해서 막 붙이는 거야. 그런 식 설명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유력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얘기하면 설마 이렇게 얘기하더니 가야도 아마 붓다가야랑 연결이 될 거야. 이런 얘기하면 에이 뭐 인도께 어떻게 그렇게 돼요? 동아시아로 넘어온 지 2000년이 됐어. 불교가. 2000년이 됐고 이때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어 우리가.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정통권에 약간 까고 외래적인 거야 저게 신문물이래. 그러면 그쪽 거를 이렇게 좀 띄우는 그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용돼서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라벌라, 설화벌, 신라벌, 신라 이게 설화벌이 또 설화벌이 지금의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수도라는 의미가 서울이라고 하는 의미하고도 통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울은 어디냐? 미국의 수도는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울이 약간 대명사 같이 되는데 신라가 너무 오래 한 거야. 992년이거든요. 그래서 더 오래 가는 나라들도 있어.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나 일본이 가장 오래되는 나라일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를 오래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고 띄엄띄엄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국호 삼국시대 때도 일본이야. 우리 삼국시대 때도 일본이었다니까 쟤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띄엄띄엄 가던 거를 다 연결시켜서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지그들은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반칙이지. 예, 그거는 반칙이지.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다 우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단일 민족이 전 세계는 단일. 그 말이 되나? 그렇게 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3대 천년왕국이라 그래. 프랑스도 되게 오래된 겁니다. 프랑스도 엄청 오래된 겁니다. 3대 천년왕국이라 그래. 그게 이제 중국의 주나라. 서주 동주 해가지고 춘추전국 시대까지. 그다음에 로마, 서로마, 동로마. 하고 또 이게 또 상당히 오래 가요. 그리고 신라 992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경순왕이 8년 더 했어야 된다. 그래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날짜 계산을 좀 하고 당신이 판단을 했어야지. 내가 8년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를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992년. 좀 그죠? 좀 안타까워. 3대 천년왕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라야말로
진짜 천년왕국이야. 제가 보기에는. 왜? 주나라도 호경에서 나중에 낙양으로 옮기고 수도들이 옮겨가요. 왜? 한 800년 막 이렇게 가면 수도가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어. 로마도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잖아. 그런 식으로 옮기는데 신라는 똥꼬집이죠. 그냥 992년을 내리경주. 진짜 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변방에 있는데 거기서 전체를 다 관리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라. 그리고 그 신라가 1000년 동안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수도를 설아벌 이렇게 부르는 명칭. 그러니까 이것도 도시국가 같아요. 그러니까 사위성도 사위국이라고 하듯이 설아벌도 이게 신라가 되는 거거든. 신라벌. 그리고 이 설아벌이 서벌이 돼요. 서벌. 그리고 여기서 서울이 나왔다라고 하는 서울. 그러니까 그 명칭이 유전돼서 넘어온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한양은 정확하게 왜 한양인지 알아. 한양인지 알아. 강폭이 있고 수폭이 있어. 그보다 더 적으면 천이야. 천. 뭐 성내천, 청계천 이렇게. 그래서 하천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큰 걸 수라 그래. 위수, 경수, 중국에 가면 이런 식으로 수라 그래. 그리고 더 크면 양자, 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레벨이 있는 거예요. 레벨이. 이게. 그래서 한수라고 하는 거고 그 한수의 북쪽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강 북쪽에 사대문이 있잖아. 이렇게 사대문. 동쪽에 흥인지문, 남쪽에 숭례문, 서쪽에 도리문, 북쪽에 숙정문, 그다음에 홍지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사대문. 그래서 요거를 한강의 북쪽을 강의 북을 양이라고 하고 강의 남을 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강 북쪽이라 그래서 한수 북쪽에서 한양이요. 그러니까 왜 한양인지는 정확하게 알아. 저건 풍수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다 알아.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도시들에는 다 강을 끼고 있고 강이 없는 데는 전통 도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서 보면은 전부 강 북쪽에 강북에 사람들이 다 사는 전통 도시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거는 다 공통입니다. 이게 동아시아의 풍수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양은 정확하게 그런데 서울은 왜 서울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아마 설아벌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정도가 가장 유력한 설.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 설울, 눈 울타리다. 그래서 정도전하고 한양 도성을 쌓을 때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어디로 도성을 쌓느냐 가지고 서로 충돌했다. 그리고 무학대사의 관점에서 한양 도성을 이렇게 쌓으면 불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정도전의 관점에서 이렇게 쌓으면 불교가 아작이 난다더라. 유교가 독주한다더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했는데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결국 천문을 딱 보니까 눈이 올 때가 있더라. 그래서 그 눈이 오는데 눈이 녹지 않는 그 경계선으로 쌓읍시다 라고 해서 서로 조율이 됐고 그래서 그 눈에 맞춰서 쌓은 게 설울이래. 설울, 눈 울타리. 그게 바뀌어서 서울이 됐다더라. 그리고 그때 눈이 왔었던 요 흔적을 따은 성이 정도전하고 관점이 같더라. 정도전 주장하고 똑같다더라. 그래서 설울이 서울이 됐다더라. 무학대사는 한양 도성을 점지하는데 크게 개입한 게 없습니다. 무학이 개입했다라고 나오는 기록들은 다 임진왜란 끝나고 나오는 기록들에서 나오지 앞선 기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무학은 다 그런 걸 관여했었던 걸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우리가 외세에 두드려 맞은 뒤에 누군가 강력한 신적 존재가 저것들을 떼찌떼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열망이 불어요. 그때 뜬 분이 무학대사하고 사명당입니다. 사명당도 막 신통을 부리고 막 저거 하는 거야. 그런데 실록에 보면 사명당은 그냥 중풍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런데도 왜 사명당에 대해서 그렇게 신화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느냐? 임진왜란 끝나고 코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덜 죽었는데도 코를 벤 거예요. 아니면 죽은 척하고 그냥 코를 베는데도 죽은 척하고 있었던 거지. 살라고. 살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그래서 무학대사하고 사명당이 신격화되는 거는 임난, 병난, 양난 이후예요. 자료들을 조사해 보면. 단지 그 얘기들이 워낙 이렇게 널리 퍼져 있으니까 마치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 거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을 터를 이렇게 보러 갔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분율 방사건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분율 50권 방사건도에 어디에 절을 지어야 될까를 규정한 문헌이에요. 여기 보면 마을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에 지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을과 너무 가까운 곳에 지으면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시끄럽고 수행을 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시끄럽고 그다음에 멀리 가면 탁발 나와야 되는데 탁발 나왔다가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그리고 불교는 특징이 탁발하고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먹어야 되고 12시 이전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리 제한이 없는데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너무 멀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한테 원하는데 그냥 찍으라고. 금면 내가 절 만들어 준다고. 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사리불이 좋은 데 골랐죠. 인도의 옛날 부자는 두 가지를 가집니다. 하나는 더우니까 휴식공원을 가죠. 그래서 거기를 시원하게 최대한 물 흐르게 조경 같은 거 쫙 해놓고 거기서 낮잠도 자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노닥거리고 여자들하고 이렇게 찝짝찝짝하고 뭐 이런 식의 공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사이즈는 나와야 돼. 왜? 너무 작잖아? 그러면 그 공원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다 보이죠? 얼레리 꼴레리 이러면서 다 볼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쭉 이렇게 사이즈가 나와야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 하나 갖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고층 누각 갖는 거예요. 고층 누각 갖는 거. 전에 제가 이 설명을 왕사성에서 한번 해드렸어요. 고층 누각. 그러면 더우니까 지열로부터 피할 수 있고 바람이 조금 더 불어.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원래 다 어디든 전 세계적으로 내려다보는 쪽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있으면 괜찮죠. 그리고 예전에는 고층 건물 지는데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에 과시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찝은 데가 기타태자의 휴식공원이죠. 유희원, 노는 듯, 가든 파티 하고 막 이렇게 딱 하는. 그래서 고기를 딱 찍었네. 그래갖고 주인이 만만치 않죠. 근데 여기는 태자잖아. 대국의 태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태자라고 나오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 태자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저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왕자 중에서 그냥 나중에 하는 거지. 태자라고 하는 것은 지위입니다. 태자, 세자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훨씬 후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왕자 중에서 뭐 유력한 왕자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맞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왕자의 땅을 어떻게 사? 그것도 왕자 지금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놀아야 되는데 그거 철거하고 절 지을게요. 이게 미친나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돈 벌었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정신 차려. 이게 신분제 사회야. 어디? 그런데도
자꾸 이제 팔아주세요. 자꾸 귀찮게 마치 산에 올라갔을 때 이 날파리들 눈앞에서 날아다니듯이 계속 귀찮게 하니까 팔기 싫어서 한 말이 그럼 금으로 깔아보든가. 금으로 깔아봐. 금은 지금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훨씬 값이 비싸요. 금으로 깔아보든가. 금깔든가를 시전합니다. 금깔든가. 그랬더니 그 부속장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안 팔겠다는 뜻인데 그 부속장자가 그 말을 받아서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금을 깔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기수 제타테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던가 미친놈. 이제 이렇게 된 거지. 해볼 테면 해봐라. 야,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했는데 그거를 깔고 있었다는 거지. 사금을 가져와 가지고 야, 까라를 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코끼리에다가 금을 싣고 와서 이제 뿌리는 거고 얘는 지금 벽돌 같은 걸로 막 찢고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뿌리고 한쪽에서는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금을 까는데 사실 기타테자 입장에서는 웃기지도 않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집에 갔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 왕궁으로 갔어.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고독장자가 진짜 금을 깝니다를 얘기해. 진짜 금을 깝니다. 그러니까 설마 아무리 미쳐도 그런 짓을 하겠냐? 그러니까 진짜 막 깔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타테자가 구경을 나갔대. 궁금하니까. 아마 혼자 나가진 않았을 거야. 자기 주변 사람들도 같이 갔을 거야. 징계하잖아. 지금도 마찬가지. 누가 땅 산다고 금 깔고 있어요. 그러면 해외 토픽감이지. 그래서 그거를 구경을 하는데 한참 이렇게 멀리서 구경하는 거예요. 멀리서 저게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저러나 이렇게 하는데 절반 정도 금을 까니까 그 보호장자가 생각에 잠겨 있더래. 생각에. 그러니까 기타테자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후회를 하는구나. 드디어 제정신을 차렸다. 그래가지고 부릅니다. 일로 와봐라. 그러니까 예 태자님 딱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싶었을 뿐이다.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금을 가져가도 좋다. 이거 무효로 해줄게. 이 기싸움이 기싸움 지금. 이게 기싸움이라고. 무효로 해줄 테니까 너 가져가. 됐어. 야 내가 너한테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잘못했다고 꾸버. 딱 이렇게. 그랬더니 그 부속장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금든 창고가 너무 많아서 어느 창고 거를 먼저 끄집어내야 될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많아서 요거 이러다가 지금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곧 다 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타테자가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한 80% 정도 까니까 다 깔 것 같거든. 딱 분위기상. 그러니까 다시 불러요. 그 보호장을 다시 불러. 네가 지금 사는 게 땅값에 수백 배 이상을 주고 사는 건데 이걸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하니까 그 고독장자가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테자가 부처님이 누군데? 뭐 하는 분인데? 절이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본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러니까 기타테자가 거기서 감동을 하면서 내가 부처님한테 귀의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네가 말해도 나는 누군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너같이 대단한 사람이 그런 판단을 했다면 그 사람은 크게 존중받아 마땅할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내기는 내가 졌다.
이런 내가 졌다.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에 있는 나무들 그거는 내가 보시하겠다. 그리고 이 절의 문을 내가 만들어서 보시하도록 하겠다. 이 사건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자. 그래서 기타테자가 손을 듭니다. 그래서 뭔가 강력하게 랜드마크 같은 게 하나가 딱 들어서는 거예요.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건축이라고 하는 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큰 건축을 하나를 딱 만들어 버리면 위상이 달라져요. 위상이 달라져. 저를 지어서 불교의 위상을 확 끌어올리는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지만 계속 거기서 충돌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절이 다 지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처님을 초청을 하는 거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테이프끈으로 오십니다. 흰 장갑을 끼고. 낙성식. 근데 그 낙성식에 기가 막힌 사람이 옵니다. 그게 기타테자예요. 기타테자 구경 온 거예요. 도대체 누군데? 그래서 궁금한 거야. 그 사람이 누군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타테자가 거기서 또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기타테자가 한 방에 침몰하는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